네, 안녕하세요. 토요스코라입니다. 이번 시간은 오토캐드 2023 2D 번외 강의 사각형 선 그리기 및 원 그리기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작업은 이제 번외 강의고요. 실제로는 요 도면상에 이따가 도면을 좀 보실 테지만 요 도면이 이제 우리 그 2D 캐드 2D에서 이제 아홉 번째 강의, 아홉 번째 강의의 이제 내용이었고요. 요번 강의를 준비하게 된 이유는 요 아홉 번째 강의에 대해서 질문 주신 분이 좀 계셔서 구독자분의 거기에 이제 대답 차원에서 요 강의를 찍게 되었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기 아홉 번째 강의 찍을 땐 여기 REC라고 하는 명령하고 기타 방법에 대해서 아마 설명을 제가 포함을 시키진 않았고요. 요 명령어도 좀 포함시켜서 이제 사각형 선 그리는 작업 요거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을 통해서 설명드릴 내용은 절대 및 상대, 상대 극좌표, 사각형, 그러니까 REC 단축키 요걸 써서 그리는 방법하고, 그다음 조금 더 쉬운 기타 방법으로 이제 사각형 선 그리는 거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그다음 나머지 이제 2번, 3번, 4번 요게 이제 원 그리는 설명이라서 원도 하는 김에 이제 같이 그리겠습니다. 도면에 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P나 3P 이용해서 원 그리고 접선 반지름 방식, TTR 방식으로 원 그리는 거, 그다음에 접선 방식으로 TTT로 이제 원 그리는 거. 이것도 각각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용적인 이론 좀 보시면, 여기 조금 보시면 이해가 되겠죠? 요렇게 이제 원을 그릴 수 있고, 사각형도 그릴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자, 여기서 사용되는 예제 도면 파일 등은 영상 하단 설명 부분란에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URL 제공해 놓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번외 강의입니다. 자, 준비된 도면은 왼쪽에 보시면 요 도면이고요. 실제로 이제 요 강의 가지고는 우리 2D, 오토캐드 2D에서 아홉 번째 강의에서 제가 강의를 좀 했던 내용 중에 요거 두 번째 도면 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요. 예. 아마 요거 그릴 때는 우리 그냥 선으로만 이용해가지고 요거 사각형을 다 그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이제 REC라고 하는 그 사각형 그리는 단축키, 이것도 활용할 거고, 그다음 조금 더 쉬운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에 이 도면상에서 우리 보시는 요 화면에 보시는 요 도면상에선 사각형 부분이 딱 정해져 있죠, 그죠? 여기하고 여기 중앙에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보신 것처럼 여기 사각형 부분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이걸 그리면 되는데, 그리고 사각형 형태가 이렇게 경사선으로 올라가는 선이 아니고 다 반듯하게 수평, 그 다음에 또 뭐 수직, 또 반듯하게 다 올라가 있죠. 이렇게 수직으로 반듯하게 올라가 있고, 또 반듯하게 그려진 경우죠. 자, 이런 경우에 조금 더 쉽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것까지 마저 설명드린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캐드 오시고요. 늘 설명하지만 캐드 오셔서 우리가 이제 작업할 때 지금 저는 이제 화면을 열어놨지만요. 그 템플릿 파일 1234.dwt라고 하는 만들어 놓은 템플릿 파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 좀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캐드 강의를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캐드 세팅에 대해서 아마 설명드린 적이 아마 있었을 텐데요. 세팅에 대해서. 이게 캐드 환경이잖아요. 항상 제가 설명드렸던 것 중에 여기 밑에 캐드, 오토캐드 파일, 그러니까 오토캐드 프로그램 하단에 보면 반드시 여기 저는 여기 네 군데를 제가 이렇게 켜놓고 쓴다는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제 요 강의 관련해서는 2D, 캐드 2D 쪽에 가보면 아마 1강인가 2강 정도에 보시면요. 요런 우리가 이제 세팅을 제가 어떻게 세팅하고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요거 네 가지를 켜놓고 쓴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해되셨죠? 그 중에 여기 동적 입력이라는 게 조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아마 극좌표 추적인가 아마 그럴 텐데요. 이 두 개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우리가 작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세팅을 미리 돼 있어야 된다는 건 잊지 마세요. 혹시나 다시 기억이 안 나시거들랑 세팅이 자고 틀리다면 요 강의 첫 번째 2D 강의에 첫 번째, 두 번째 강의 정도 한번 가보시면 이 내용 아마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참고해 주세요. 자, 그래서 저는 동적 입력을 켜놓고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극좌표 추적 켜놓고 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객체 스냅 추적, 자동 스냅이라는 거 켜놓고 쓰고, 그 다음에 객체 스냅이라는 거, 이것도 켜놓고 쓴다는 거. 딱 네 가지만 켜놓고 쓴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동적 입력하고, 그 다음에 극좌표 추적, 이거 조금 중요해요. 반드시 켜주십시오. 예, 이해되셨죠? 자, 우리 도면 해독 잠깐 하고 가죠. 캐드를 이제 다 접하고 계시니까, 이제 해독에 대해서는 좀, 그죠? 조금 등한시할 수도 있지만, 근데 도면은 우리가 지금 하는 작업은 이 도면을 그대로 여기에 그리는 개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해석을 좀 하고 가셔야 돼요. 해석. 혹은 뭐 해독은 반드시 하고 가셔야겠죠. 자, 이 도면상에서의 가장 큰 특징을 보니까요. 도면상의 특징을 보니까 중앙에 이 사각형이 반듯한 사각형이 하나 보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 위에 사각 반듯하게 보이고 여기도 반듯하게 반듯한 사각형이 보여요. 반듯한 사각형이라는 건 제가 지금 정사각형을 얘기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정사각형이라고 도면을 해독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 하단에 보시면 각각 어떤 치수들이 표현되어 있는데 치수가 단순하게 숫자만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사각형이 한 개 포함된 치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밑에 35도 마찬가지죠. 사각형이 앞에 있고 35라는 숫자가 같이 포함되어 있죠. 한쪽의 길이가 35가 5이기도 하지만 이 네 변, 즉 얘가 그냥 35라고만 표현되어 있다면 한 변의 길이가 그냥 35라는 뜻이고요. 앞에 사각형이 있다면 요 변, 요 변, 요 변, 요 변이 똑같이 다 35의 길이라는 소리고 마찬가지 위에도 요 변, 요 변, 요 변, 요 변의 길이는 각각 다 25라고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사각형이라고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얘는 다 반듯한 사각형으로 저는 눈에 보이고요. 자, 그렇다면 꼭지점에서 다음 사각형이 다 시작됐다면 사실 여기서부터 요 대각 가로지는 여기 길이나 자, 여기서부터 여기 대각 가로지는 이 길이는 서로 같다 틀리다? 네, 같은 거죠. 이해되셨죠? 네, 그런 원리 있다는 소리네요. 네, 그렇게 도면 좀 해석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은 보시면 원은 당연히 중심점 기준의 원으로 보이니까 그죠? 여기는 뭐 가로 세로 틀리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반듯한 원인 거고 다만 이제 치수적으로는 이제 4-R7이라고 하는 여기 4가 이제 4개가 있다는 소리고 여기서 R7이라고 하는 건 치수겠죠. 즉 여기 중심에 있는 지점에서부터 바깥쪽 최외곽까지 요까지의 거리가 7이라는 소리죠. 그걸 우리는 반지름이라 부르고 자, 똑같은 게 4개 있다는 소리예요. 4-라는 소리는 얘, 얘, 예, 위치적으로는 비슷한 위치에 거의 유사한 위치에 그죠? 4개가 있다는 소리고 여기도 4-R5라고 하는 소리는 여기도 하나, 둘, 셋, 4개가 같이 이제 존재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 도면상에 보면 치수가 없는 원이 2개가 보여요. 좌우가 같으니까 한 개만 쳐다보자면 여기 원에 대해서는 치수가 없어요. 없어도 될까요? 네,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뭐 여기 25, 35, 25에 둘러싸인 원이고 여기는 다 접점으로 붙어 있는 거죠. 한 지점만 여기 붙어 있는 지점으로 보여요. 그래서 요거를 또 그리는 방식이 또 있겠죠. 예, 그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건 3P가 아니라 TTT라고 하는 접선 방식으로 원을 그릴 수 있어요. 이런 방법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최외곽이 바깥에 크게 감싸고 있는 이 원도 사실은 사이즈가 안 보이시죠? 네, 맞아요. 이 사이즈는 안 보이지만 그릴 수가 있다 없다?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이 가로 세로가 이 대각의 길이는 다 같다고 그랬으니까 이 대각의 끝점과 끝점을 이어주는 원, 이 두 지점을 지나는 원을 그려주면 그쵸? 예, 원을 정확하게 크게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그릴 때는 뭐 2P 방식으로 원을 그린다거나 3P 방식으로 원을 그린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제가 설명 빠뜨렸네요. 4-R5나 4-R7 같은 경우도 어떻게 그릴 수 있습니까? TTR이라고 하는 원 그리는 옵션을 사용해서 원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주안점은 원 그리는 게 아니라 사각형 관련된 좀 내용이긴 한데요. 구독자분께서 사각형을 선을 이제 그릴 때 사각형을 선으로 이제 그릴 때 방법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각각의 설명 좀 이제 문의 주셔서 그거 설명드린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주안점은 사각형 그린 데 있어요. 자, 이제 진행할게요. 도면에서 지금 보면 얘가 사실 초반에 그렸던 우리가 예제였기 때문에 여기 시작하는 좌표 원점은 항상 이렇게 뭔가 지정을 해놨을 거예요. 그 중에 이제 20,20이라고 하는 건 CAD의 원점 상에서 20,20에서 시작하는 사각형을 그려서 그 지점에서 사각형을 그려서 뭔가 그림을 그려나가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 도면의 목적은 그래요. 요거는 사실 우리가 이제 기계 실무적인 내용하고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실무적으로는 사실 원점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우리 강의가 아마 CAD 2D 강의는 아마 50강인가 있었고 그 이후로도 기계제도 강의가 있었는데요.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아마 좌표에 대한 개념이나 설명은 점점 하지 않을 거고 다른 방식으로 그리는 조금 더 실무적으로 빠르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렸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강의 초반이었기 때문에 좌표 개념이라는 걸 제가 반드시 설명하기 위해서 그죠? 항상 이 원점을 제가 표시를 해놨던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마찬가지 이 원점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항상 여기 그죠? 요걸 개념을 여기다가 적용시켜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겠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죠. 자, 우선은 안쪽에 35라고 하는 요 그죠? 예, 여기 35라고 하는 건 여기 35, 여기 35, 요거 35, 35의 정사각형을 그리라는 소리예요. 시작하는 원점은 20,20 원점 기준에 20,20에서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간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자, 이거 그 선으로 그리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시죠. 물론 선으로 그리는 선으로 그리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지만 선 가지고 선만 그리는 건 당연히 알고 계시니까 선을 그릴 때 얘를 절대좌표를 읽을 건지 상대좌표를 읽을 건지 상대 극좌표를 읽을 건지 읽는 방식을 이제 조금 설명드릴 거예요. 읽는 방식. 지금은 여기 시작해서 절대 방식으로 이걸 한번 그려볼 겁니다. 되게 불편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아마 절대 방식을 지금 캐드를 많이 잘 따라오신 분들은 절대 방식으로 그릴 필요가 당연히 없지만 한 번 더 우리 복귀 차원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선 시작하는 지점은 그냥 20,20인 거예요. 자, 우리 L 엔터를 쳐서 L 엔터를 치고요. 자, 20,20이라고 엔터를 치면 20,20에 해당하는 지점을 이렇게 점이 생기겠죠. 처음에 선을 그릴 때 좌표를 주게 되면 그 좌표는 원점 기준에서의 좌표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지점에서 뭔가 그리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L 엔터를 치고 클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20,20이라고 주면 엔터를 치면 이 지점은 항상 절대 좌표계로 이제 첫 점이 지정돼요. 자, 그 다음 지점부터는 우리가 동적 입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켜놨기 때문에 첫 점 이후에부터의 점은 항상 첫 점 요전 기준으로 원점이 이제 카운팅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선이 가령 이렇게 그려졌다 칩시다. 그려졌으면 또 요 지점, 이게 상대 좌표라고 하는 건 내가 첫 지점을 여기 요 지점에서부터 다음까지 그릴 때 이 첫 점, 처음에 찍을 땐 이 점이 원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드의 원래 원점을 그죠? 잊어버리는 거죠. 예, 맞아요. 상대 좌표라고 하는 건 캐드의 원점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시작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원점에서 당연히 그려야겠죠. 원점 어딘가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은 그 첫 번째 점이 바로 원점이 되고 또 세 번째 점을 그릴 때는 그 두 번째 점이 다시 원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시스템이 바로 이제 상대 좌표의 개념이에요. 아시겠지만 잘 아실 거예요. 자, 일단은 이레이저로 지울 거고요. 자, L 엔터 치고 첫 점은 20,20 엔터라고 치겠습니다. 됐고요. 됐죠? 자, 그리고 지금 동적 입력을 켜놨기 때문에 사실 기억하시겠지만 동적 입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상대 좌표죠. 맞죠? 그죠? 상대 좌표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상대 좌표인데 얘를 지금 제가 요거 그릴 때 어떻게 그린다 그랬습니까? 절대 방식으로 요거 그린다 그랬죠. 예, 맞습니다. 자, 절대 방식, 상대 좌표인 상황에서 절대 좌표계로 좌표를 입력할 땐 앞에 샵이라고 하는 기호를 반드시 넣어주고 좌표 값을 주시면 됩니다. 제 말 혹시 이해되시죠? 그래도 이건 한번 해보고 가죠. 지금 상대 좌표 지금 옵션의 기본 값인데 얘를 지금 내가 입력하는 값은 그죠? 절대 값이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절대치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릴 거예요. 35라고 하는 겁니다. 개념으로. 근데 약간 계산이 조금 필요할 것 같네요. 그래도 한번 해보죠. 자, 여기 이 지점에서 여기까지 뒤로 갈 때, 그죠? 여기서부터 요 뒤로 갈 때, 만약에 원점 기준에서 찾아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5로 가게 되면, 0에서부터, 여기 0이라고 치면, 0에서부터 20까지의 값이 있고, 그 뒤로 35로 가는 거니까, 원점 기준에서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될까요? 자, 여기 한번 해볼게요.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3이라고, 숫자 3번 누르시면 샤프트 들어가죠. 샵 넣어주고, 요 샵을 넣으라는 소리예요. 우리 지금 절대 좌표를 넣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거 한 번만 할게요. 저도 헷갈립니다, 이제는. 자, 샵 한번 넣어주셨죠? 자, 마이너스 15라고 줄게요. 지금 위치 자체는 얼마입니까? x 20점에 있는 위치인데, 여기서 마이너스 15점을, x 마이너스 15점을 주게 되면, 여기 원점 기준에서 여기 지점이 지금 x 20인데 그죠? 지금 여기 내가 첫 점을 샵 주고 마이너스 25라고 주면 여기 원점 기준에서 여기 마이너스 15로 이제 선이 그려진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셨죠? 요게 지금 헷갈리실 거예요. 그죠? 요렇게 그려진다는 소리예요. 됐죠?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컴마 주고 그 다음에 얼마 줍니까? 0이라고 주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다 0을 주면 안 됩니다. 방금 제가 실수한 거예요. 요거 y는 20입니다. y는 변화가 없죠. x만 요 지점에서 이렇게 갔으니까 원점 기준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x가 15mm 가야지 토탈은 35가 되기 때문에 같고 y는 20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죠. 자, 그래서 20 엔터를 주셔야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절대좌표계로 이거 선 하나 그리는데도 좀 저도 헷갈렸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좌표계를 처음에 제가 설명할 때는 하지만 그 이후로는 절대좌표계를 거의 설명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쓰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죠? 다른 방식이 더 훨씬 더 편했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초반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마찬가지 밑에 선. 우리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 그렸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선 그린다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x의 변화는 마이너스 15 그대로 유지하면서 y만 얼마가 됩니까? 지금 여기 y는 y가 20이니까. 원점에 0으로 와서 마이너스 15를 가게 되면 토탈 35가 되죠. 예, 맞습니다. 샵이라고 주고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샵 주고요.
자, x는 얼마? 마이너스 15를 유지하고, 컴마. y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5라고 주시면 엔터를 치면 이렇게 내려오겠죠. 됐습니다. 다시 그 다음 가로로 35로 가게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샵 넣어주고, x는 20, y는 마이너스 15 그대로 유지하셔야겠죠. 엔터. 자, 그 다음에 끝점에 가서 왼쪽 마우스를 클릭해 주시면 원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ESC. 자, 이해되셨나요? 그죠? 그래서 사실 좀 쉽지 않다, 그죠? 예, 맞아요.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그리게 되면. 자, 이게 이제 절대 방식으로 그린 거고, 절대 방식은 요거만 설명하겠습니다. 저도 되게 불편해요. 자, 이래저래 지워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인 L 엔터를 그려서 이제 그리는 방법. 일단은 중앙에 있는 35를 먼저 그려놓겠습니다. 편하게. 자, L 엔터를 치고요. 20, 20 엔터라고 치죠. 그럼 첫 점이 시작될 거고, 됐죠? 저는 여기 반시계로 이렇게 돌아서 그릴 거예요. 이해됐죠? 자, 이건 수평으로.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아까는 이제 절대 방식으로 그린 거고, 지금 그리는 방식은 상대좌표 개념으로 갈게요. 상대좌표 개념. 자, 그럼 상대라고 하는 건 첫 점을 찍었으니까 이 점이 다시 이제 원점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요 원점 기준으로 왼쪽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그죠? 그럼 x 방향 쪽으로는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35죠.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35를 가는 거니까 원점 아니에요. 지금 상대좌표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x는 마이너스 35, 맞습니까? 콤마. 자, 그 다음 y는 얼마가 됩니까? 변화가 있다 없다? y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0 주고 엔터 치시면 마이너스 35로 가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방식이 무슨 방식? 상대 좌표계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께서 이제 설명 주신, 이제 문의 주신 내용을 보면, 이제 라인 명령어를 가지고 이제 25라는 숫자로 이제 선을 그릴 때, 사실 이 부분 그릴 때 좀 설명 같은데, 이제 좀 중앙에 있는 거 가지고 또 설명을 하면서 할게요. 25든 35든 선을 그릴 때 이 방식이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어떤 수치를 주고 좀 이따가 상대 극차표를 할 거예요. 거리값이라고 하는 이 값을 주고 그 다음에 방향에 해당하는 즉 각도를 줘서 어떤 각도값을 주는 방식이나 요것들 어떤 차이점을 물어보셨는데요. 절대좌표계 그건 빼고 얘들은 하나의 어떤 좌표계를 이제 가지고 우리가 그리는 방식, 스타일 중에 한 가지인 거예요. 얘는 라인 가지고 상대 좌표로 그냥 단순하게 읽어서 가는 방식이고 얘는 거리값을 주고 각도를 주는 상대 극좌표로 선을 그리는 방식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말인데 상대좌표계에서 xy 점을 주서 그러니까 x, y 방식으로 가느냐 상대좌표로 두 번째는 상대좌표에다가 플러스 각도를 줘서 상대 극좌표로 가느냐. 자, 이때는 xy라고 하는 개념보다도 이제 길이가 들어가죠. 길이의 각도를 즉 방향을 주는 게 각도를 줘서 어떤 각도 값을 주느냐 그 차이점입니다. 둘 다 유사한 거예요. 어쨌든 뭐로 그리든 얘만 그리면 되는 건 맞는데 그냥 xy 좌표계로 갈 거냐 아니면 그냥 길이하고 각도 값으로 갈 거냐 그리고 이따가 조금 배우실 렉탱글하고 하는 한 방에 뭔가 사각형 그리는 방식 갈 거냐 아니면 조금 더 쉬운 쭉쭉쭉 방식이라고 있는데요. 제가 그냥 나름대로 표현한 기타 방식으로 이제 사각형을 그릴 거냐. 지금은 이제 수평 수직 사각형이기 때문에 자, 그런 차이점. 그러니까 그리는 방식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사용하는 좌표계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똑같은 의미라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도 얼마입니까? x도 변화가 없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5죠. y만 변했으니까. 엔터. 자, 그 다음에 x, 이 지점이 다시 원점이 되고 오른쪽 가는 거니까 35, 0이라고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끝점 가시거나 아니면 C 엔터를 치셔서 클로즈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화면 하단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인 마지막에 C라고 해서 닫기 명령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요 지점에서 시작했던 지점까지 이렇게 클로즈로 닫아줍니다. 선을. 네, 그 방식으로 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C 엔터를 쳐주시면 클로즈로 이렇게 닫아주기도 합니다. 네, 그 명령어가 이제 딱 취소가 되죠. 끝나죠. 자, 이런 식으로 사각형을 그렸고요. 요것은 35, 35 사각형은 우리 라인에다가 XY 좌표를 이용해서 상대 좌표로 이걸 그린 거고요. 자, 오른쪽 위에 있는 요 사각형 이제 그릴 건데요. 여기 오른쪽 위쪽에 있는 꼭지점을 이용할 겁니다. 가로 세로가 25라고 하는 숫자가 보입니다. 치수가 정사각형이네요. 오케이. 자, 얘 그릴 때는 어떻게 그릴 거냐면요. 오른쪽 위에 거 그릴 때는 방금 그린 건 그죠? XY 좌표를 이용한 즉 상대 좌표로 이걸 그렸고요. 물론 절대 좌표에도 그렸고 요거 그릴 때는 극좌표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이제 상대 극좌표예요. 그냥 어떤 좌표를 활용해서 뭔가 그리는 그런 뭐 차이점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예, 맞습니다. 라인 L 엔터 치시고요. 됐고. 자, 시작하는 지점 여기 클릭을 하셔야겠죠. 클릭을 하셔야지 여기가 원점으로 이제 잡혔고, 요 기준으로 이제 어떻게 그릴 거냐면 요 방향입니다. 요 지점 기준으로 오른쪽 방향이 이제 각도가 있다는 걸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요 원점 기준에서 오른쪽 요 수평 방향이 0도 방향이고 요 수직 방향이 90도 방향이고 여기 반대쪽에 있는 0도 반대쪽에 있는 요 방향이 180도 방향이고 그리고 90도의 반대쪽에 있는 요 방향이 270도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CAD에서는요. 요 원점 기준에서 항상 요 좌표 그러니까 각도 있는 방식은 다 똑같아요. 항상 CAD는 이 원점 기준에서 오른쪽 요 방향을 우린 0도라고 불러요. 0도 혹은 똑같은 말인데요. 360도 말도 사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점 기준으로 요 수직 방향 요 부분을 우린 90도라고 읽어요. 이해되셨나요? 90도라고 있고, 자, 요 방향도 일단 읽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항상 근데 요 원점 기준으로 여기 90도, 그럼 여긴 당연히 몇 도겠습니까? 맞습니다. 여기 180도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밑에 방향 이건 몇 도라고 있습니까? 여기 또 90도가 있으니까. 예, 맞아요. 여기는 270도라고도 읽을 수 있어요. 됐죠? 요 각도 읽는 방법은 CAD에서는 변화가 없어요. 뭐 다르게 해서 각도를 주는 방식은 따로 없습니다. 요 각도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지금 반시계로 읽은 방식인데요. 얘를 만약 시계 방식으로 읽을 때는 조금 부호가 붙어요. 자, 시계 방식으로 읽을 땐 이건 반시계로 읽은 거고, 자, 이제 시계 방식으로 읽을 땐 여기 270도가 이제 요렇게 읽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90도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해됐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는 여기 180도는 마이너스 180도를 읽을 수 있어요. 이따 각도를 넣을 때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90도 쪽 간 요 방향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70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쪽 방향 다시 왔을 때는, 그죠? 맞죠? 뭐 360도든 마이너스 360도든 이런 식으로 줄 수 있는데 0도 쪽은 그냥 요거 두 개로만 기억해 주시고 나머지들도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값을 붙여서 각도를 줄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각도 주는 개념 혹시 이해되셨나요? 되셨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기준에 저는 이렇게 그릴 거거든요. 요 방향으로. 그럼 요 방향이 0도 방향이죠. 맞습니까? 예, 맞아요. 지금 상대 극좌표라 그랬으니까 XY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0도 방향인지 90도 방향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리 값은 얼마인가요? 여기가 아까 25라고 했으니까, 예, 맞아요. 여기서부터 요 수평의 거리는 2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에 부등호 열고 각도를 주는 겁니다. 자, 길이는 25가 되고, 부등호는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 똑같을 건데요. 키보드 M 오른쪽에 부등호 열기 있죠. 부등호 열기. 그다음 각도는 몇 도? 0도. 0 주시고 엔터 치시면 0도 방향으로 25mm를 이렇게 움직인 겁니다. 자, 이거 잠깐 일단 ESC로 빠져나와서 한번 길이 한번 측정 한번 해보고 가죠. 자, DLI 엔터 치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5가 나오는지 한번 보고 가죠. 한 김에 얘가 35 나온 것도 한번 확인하고 가죠. 문제가 없이 치수는 다 들어갔네요. 예, 이건 문제 없네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요거. 자, 계속해서 이어서 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자, 수직으로 올라가는 것도 어떻게 합니까? 상대 극좌표를 이용하면 25에 부등호 열고 90도. 맞죠? 자, 이 방향은요. 요건 어떻게 할까요? 맞습니다. 25에 부등호 열고 180도. 자, 요 내려오는 방향 이건 얼마라고 있습니까? 그죠? 25에 부등호 열고 얼마 줄까요? 요거 밑으로 내려오는 건. 요 방향 270도라 그랬죠. 그건 알 거니까 빼고 마이너스 90도도 될까요? 예, 된다 그랬죠. 마이너스 90도. 요거는 시계 방향으로 이 방향 각도를 읽은 거예요. 엔터 치시면 이렇게 됩니다. 혹은 C 엔터 치셔도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사각형을 그릴 수 있어요. 여기까지. 자, 요게 됐고요. 자, 요건 그릴 수 있을 거니까 됐고, 요거 헷갈릴 것 같아서 요거 지금 제가 렉탱글 방식으로 그릴 건데 요게 좀 헷갈릴 수도 있어서 일단은 요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지우겠습니다. 요거 지우고 요거 일단 지울게요. 요거 그림 방법 이해되겠죠? 지우고, 자, 사각형을 단번에 그리는 방식을 추가적으로 설명할 겁니다. 아마 이전에 9번 강의에서는 그 내용은 없었을 거예요. 그건 이후에 아마 렉탱글 방식이 나왔을 텐데, 요건 한 김에 렉탱글 방식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REC라고 하는 렉탱글 명령이 있습니다. 딱 봐도 요 REC 명령에는 사각형 형태가 이렇게 보이고, 요거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점과 점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사각형에. 맞습니까? 요 심볼을 보시면, 요 심볼 자체가. 맞죠? 그래서 점을 가지고 사각형을 그릴 수 있다는 소리예요. 한 방에. 네, 한 방에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REC 엔터를 치고, 자, 일단 여기 이 첫 점이 필요하죠. 첫 점을 클릭을 하고요. 자, 그 다음 점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점 얼마입니까? 가로 얼마입니까? 가로 25, 세로 얼마입니까? 25죠. 네, 맞습니다. 상대 좌표니까 25, 25라고 주고 엔터 치시면 사각형 그릴 수 있어요. 자, DLI 엔터 치시고 여기 점 찍고 여기 점 찍어 보시면 사각형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한 방에 그리는 사각형 방식이죠. 얘는 좌표 개념입니까? 좌표 개념이라기보다도
그리는 명령어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을 때도 사실은 상대좌표 방식으로 읽은 거예요. 이해되나요?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클릭을 해서 여기 클릭을 안 하고 요 지점은 25,25로 즉 가로 세로의 상대 개념으로 요거 그린 거죠. 지금 항상 그리는 방식이 뭘로 되어 있다고요? 우리는 통적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절대좌표로 그리는 게 필요하다면 그릴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도면을 그릴 땐 절대보다는 상대로, 상대보다는 상대극좌표로, 상대극좌표보다는 제 개념상으로는 다른 옵셋이나 어떤 선을 그려서 옵셋하는 방식으로 좀 더 실무적인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설계를 도면을 그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요. 자, 요거 지금 한 방에 그렸죠. 근데 렉탱글을 그렸을 때하고 선으로 그렸을 때의 차이점이 좀 있는데요. 선으로 그릴 때 선이 이렇게 조각이 나 있고요. 이렇게 한 개씩. 클릭을 하면 사각형이 한 번에 선택이 안 되죠. 근데 렉탱글로 선을 그리고 나면 한 번에 이렇게 선이 선택이 돼요. 여기 이제 조금 장단점은 있습니다. 나중에 옵셋이라고 하는 명령을 이제 배우시게 되겠죠. 그죠? 배우시게 되면 이걸 한 번에 옵셋을 해줄 수 있고 얘는 따로따로 해줘야 되고 뭐 그런 장단점은 있어요. 아무튼 지금은 사각형을 그리는 거니까 요거 됐고.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그려보죠. 요걸 지금 먼저 안 그린 이유가 사각형 그릴 때도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 있어서 그래요. 자, 렉탱글하고 하는 명령을 이용해서요. 요거 왼쪽에 있는 요거 그릴 거예요. 한번 해보시죠. REC 엔터 치시고 여기 요 지점 클릭하고 자 요렇게 그려야 돼요. 방금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려서 플러스 플러스 쪽인데 이번에는 반대쪽 이렇게 그려야 돼요. 이해됐나요? 근데 한 가지 이걸 그릴 때 설명을 이미 이제 힌트를 하나 드린 게 있는데 요 지점이 0,0이 된다 그랬죠. 즉 상대로 그려진다고 그랬죠. 지금 그러면 반대로 사각형 그릴 때는 얼마가 됩니까? x가 마이너스 25고 y는 25 맞습니까? 제 말 혹시 이해되나요? x는 이 방향으로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고 위쪽 방향으로는 그대로 플러스죠. 예, 맞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5, 25를 해주셔야지 이 방향으로 사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이걸 먼저 한 거예요. 혹시나 헷갈리실까봐. 이해됐죠? 자, 마이너스 25, 25 엔터 쳐주시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부분 요거 한번 그려보죠. 요거 한번 그려볼까요? 사각형. 자, REC 엔터 그대로 계속 명령을 실행하시고 여기 끝점, 꼭지점 클릭하고 요거 어떻게 그릴까요? X도 마이너스 25, Y도 마이너스 25예요, 이번에는. 맞습니까?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5로 해서 사각형을 한 방에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절대좌표하고 상대좌표하고 상대극좌표라고 하는 걸 이용했고 추가적으로 사각형, RC 명령을 이용해서 사각형 그리는 것까지 했고 그리고 수평 수직밖에 없는 사각형일 때는 기타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걸 제가 쭉쭉 방식이라고 그랬죠, 잠깐. 제가 그냥 나름 부르는 명칭인데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오른쪽에 밑에 나머지 사각형 그릴 건데 이건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죠. 자, 선을 그릴 거예요. 엔터 치고요. 근데 이번에는 뭐 콤마 뭘 안 주는 거예요. 뭐 방향도 안 주고, 그죠? 방향도 안 주고, 길이도 안 주고, 각도도 아무것도 안 줄 거예요. 다만 거리 값은 줄 거예요. 길이 값은 하나만 줄 거예요. 뭐 방향도 필요 없고, 그죠? 그 콤마도 필요 없고 한번 볼게요. 자, 시작하는 점을 일단은 하나 찍으세요. 클릭하면 선이 이렇게 뻗어 나오죠. 그죠? 근데 희한하게도 내가 가는 이 직각 수평 수직에 가면 선이 자동으로 이렇게 딱 붙는 느낌 혹시 되시나요? 딱 붙죠? 요 딱딱 붙는 기능이 하단에 있는 4개의 기능 중에 요거예요. 극좌표 추적을 우리가 반드시 켜놓고 쓰기 때문에 딱딱 붙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한번 일부러 꺼놓고 자, L엔터를 치고 얘를 찍어서 가보면 딱딱 붙지 않아요. 이럴 때는 이걸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명령과 그죠? 활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기 극좌표 추적 요거까지 마저 켜놓고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딱 붙습니다. 딱딱 붙는 기능이 돼야지 수평 수직의 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L 엔터. 자, 요점 콩 찍고요. 콩 찍고 수평으로 이렇게 놨을 때 이렇게 딱 붙었죠. 이렇게 붙었을 때 거리값 25만 주시면 돼요. 그럼 25가 그려져요. 자, 그 다음에 수직으로 이렇게 딱 붙었을 때 25라고 주면 25가 그려져요. 자, 그 다음 뒤쪽으로도 딱 붙었을 때 25라고 주면 선이 그려져요. 자, 그 다음에 끝점을 클릭하거나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ESC 눌러주시면 사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취소 안 줘봐도 되겠죠? 똑같죠? 예, 그래서 사각형 그리는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물론 이거 카피를 하거나 미러를 하거나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아마 이해되셨을 거예요. 심지어 이거는 어떤 중심 기준에서는 이거 로테이트로도 할 수도 있을 거, 아니 로테이트로도 의뢰로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뭐 그런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지금 사각형 그리는 방식이니까 설명을 드리면 사각형 그릴 때 절대, 상대, 상대극좌표 요 좌표계 개념으로 이제 선을 그렸다는 거예요. 구독자분께서 물어보신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뭐 그죠 편하기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상대가 좀 편했던 것 같죠?
그리고 이제 반듯한 사각형인 경우에는 상대로 x, y를 주는 것보다 그냥 길이 값하고 좌표를, 그러니까 각도를 주는 게 좀 편했던 것 같죠? 예, 그런 식으로 그 중에 이제 자기한테 맞는 거 편한 거를 좀 쓰시면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큰 차이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비슷한 몇 개의 명령어 중에 어떤 몇 개의 좌표계 중에 내가 편한 거를 좌표계를 땡겨와서 이제 좀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추가적으로는 사각형을 단번에 그리는 방식을 사용하면 좋겠고, 지금 그 그림 같은 경우는 좀 기타 방법이 좀 더 편할 거니까 요거 이용해도 상관없을 것 같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도면을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이 치수대로 이제 그리는 게 편하죠. 이 말이 이해될지 모르겠는데, 도면에 있는 치수를 뭔가 계산하지 않고 쉽게 그리는 방식이 가장 좋아요. 자, 이 말에 대한 의미는 차차 여러분들이 이해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보고 그리는 거라서 똑같이 그리면 되는 거니까, 치수가 여기 내가 그릴 때 이 치수를 반드시 이용해야 되는 거 맞죠? 그 치수를 이용하기 쉬운 방식으로 그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말 이해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 게 일단은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이해되셨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을 보니까 중간에 x가 두 개 들어갔다 그죠? 이건 그냥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L엔터 치시고 여기 꼭지점 클릭하고 여기 중간점 삼각형 클릭하고 여기 꼭지점 클릭하고 엔터. 자, 그다음 계속해서 선을 여기 꼭지점, 중간점, 꼭지점 이렇게 이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부가적으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쉬운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바깥쪽 큰 테두리에 있는 요 원 그린다 그랬는데 아까 2P나 3P로 원을 그린다고 했는 거 설명 기억나세요? 맞죠? 자, 서클 C 엔터라고 칩니다. 얘는 3P로 그리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2P도 아실 거니까 3P를 이용한다면 요 점과 요 점과 요 세 점을 지나가는 원을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근데 이거 정사각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3P든 2P든 다 가능해요. 사실 2P로도 다 가능합니다만 일부러 이제 3P로만 그려볼게요. 자, 3P라고 주고 3P. 자, 그 다음에 아까 지금 방금 설명처럼 여기 클릭, 원이 따라올 거예요. 그 다음 여기 클릭해 주시면 각각 세 모서리를 지나가는 원을 이렇게 단번에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고, 자, 컨트롤 S로 저장하는 거 한번 하고 가죠. 컨트롤 S 누르시고 바탕화면에 한번 저장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요 안쪽에 들어가는 원이 두 개 보이죠? 근데 여긴 치수가 없는 원 두 개가 있다 그랬어요. 요거. 근데 이건 어떻게 그린다? TTT로 그릴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원 그리는 명령어 중에 이 단축키에 없는 명령어가 바로 탄젠트예요. 이 TTT라고 하는 요 명령어는 원 그림 명령어는 여기 없어요. 여기 하단에 명령어 창에 없어요. 일단 해볼게요. C 엔터라고 치면 TTT라고 하는 이 방식이 여기에는 없어요. 없죠. TTI까지만 있네요. 자, 그래서 얘는 ESC 빠져나오시고요. 상단에 원 들어가 보시면 역삼각형 눌러보면 여기에 접선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이용하셔야 됩니다. 요거 클릭하고, 자, 여기에 있는 선 클릭, 여기 선 클릭할 때 여기 동그랗게 생기는 게 혹시 보이시나요? 요렇게 뭐죠? 접점 형식으로 뭔가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요점 여기 클릭하든 여기 클릭하든 위치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동그랗게 나올 땐 여기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요 세 지점의 접점에 해당하는, 즉 요 세 지점을 지나는 접점에 이제 원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필요 없던 거예요. 자, 그리고 얘는 엔터 치면 안 되고요. 한 번 더 여기 화면상 명령어 창에 들어가서 요 아이콘을 직접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클릭해 주고 얘 클릭, 얘 클릭, 얘 클릭해 주시면 또 원을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여기까지. 자, 컨트롤 S 저장해주고. 자, 그 다음에 TTR이라고 하는 거 4-R7. 요 안쪽에 있는 사각형이 다 들어있는 거죠. 여기 4개. 한번 그려보죠. 자, C 엔터. 됐죠? TTR이니까 T 엔터라고 주고, 그죠? 자, 여기 클릭, 얘 클릭, 얘 클릭 주고, 그 다음에 반경값 얼마? 7이라고 주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자, 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요거는 엔터 치셔도 됩니다. 엔터 치고, T 엔터 치고, 얘 클릭, 얘 클릭, 7이라고 주고, 또 엔터 치고, T라고 엔터 치고, 요거 클릭, 7이라고 주고, 엔터 치고, T 엔터 옵션 켜주고, 얘 클릭, 반경값 7이라고 주면 끝납니다. 같은 방법으로 여기 4-R5죠. 똑같죠, 얘도. TTR. 여기도 접하고, 여기도 접하는 거니까. 자, 그쵸? C 엔터, T 엔터. 여기 찍고, R은 얼마? 5라고 주고. 엔터, T 엔터, 여기 찍고, 그 다음에 R 얼마? 5라고 주고, 엔터. 상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T 엔터 치고, T 엔터, 얘 찍고, 그 다음 5라고 주시면 되겠죠. 자, 끝으로. 자, 엔터, T 엔터, 얘 찍어서 5라고 주시면 작업은 끝납니다. 이렇게 치수 넣는 건 생략하도록 할게요. 중심선도 사실 제가 생략했습니다. 중심선 없이도 이거 다 그릴 수 있네요. 도면상에 이거 표현이 그냥 중심선이 있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고 우리는 여기까지만 완성해 주시면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럼 도면상에서 문제가 없나요? 한번 검도를 하고 마치도록 하죠. 됐죠? 예, 문제가 없이 도면을 이렇게 그려줄 수 있네요. 그죠? 예,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했는 걸 좀 복귀하자면, 오토캐드 2D, 2023 2D 강의고요. 번외 강의고, 사각형 선 그리기 및 원 그리는 작업을 진행했는데, 이때는 이제 REC 명령하고, 자, 그 다음 기타 방법으로 이제 사각형 그리는 걸 제가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하고 상대하고 상대 극좌표, 그 다음에 사각형 명령어 REC 이거 이용하고, 그 다음에 기타 방법으로 이런 걸 이용해서 사각형 선을 그리는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고, 나머지는 원 그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십시오. 예, 구독자분도 마찬가지고요.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제가 신속하게 영상을 찍거나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